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무조건 싸면 가성비 시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놓고 봐야 될 게 있는데 뚜껑한 각질이 막 만들어져서 탈락을 하고 뭔가 피부 장벽이 망가진 현상들이 막 외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션한 시술이 일반적인 가격 대비 가장 유지기간도 좋고 만족도도 제일 높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엘스타원이라고 레이저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피부과 시술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시술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죽거나 어떻게 되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감들, 사람을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필요한 시술들이 피부과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드름이 나면 사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못 쳐다봐요. 왜? 사람들이 내 여드름을 볼까봐, 너 왜 얼굴 관리하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 보일까봐, 이런 것들을 다 걱정을 하는데 작은 여드름 하나만으로도 고쳐지면 일상에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눈을 마주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늘 생기고 뭔가 하는 데 대해서 매사에 의욕이 넘치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방향을 약간씩 다 바꿔줄 수 있는 시술들이 피부과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시술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무조건 싸면 가성비 시술이에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싸면 가성비 시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놓고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 10이라는 돈을 넣어서 100이라는 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유지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된다. 그러면 10을 12번 넣어야 되니까 120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100을 넣고 2년을 유지된다면 가성비 시술이 과연 어느 거라고 설명을 하냐고 하면 저는 후자 쪽이 가성비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근깨를 없애는 IPL 같은 시술들을 하면 주근깨는 그렇게 없어진 것들이 재발하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가성비 시술이죠. 3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병변들은 그 유지기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마다 그 네이밍을 해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죠. 어떠어떠한 시술, 어떠어떠한 시술, 뭐 이름을 막 요란하게 짓는 병원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네시스와 같은 시술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의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면 피부의 유지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건강한 피부가 오래 유지되고 여러 가지 트러블 같은 게 잘 안 생긴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레이저 토닝과 제네시스를 컨비네이션한 시술이 일반적인 가격 대비 가장 유지기간도 좋고 만족도도 제일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에 있는 기저층에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뿜어내면 그 멜라닌에 있는 수초라고 하는 덴드라이트를 끊어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각질층이 탈락을 하면 얼굴 톤이 밝아지는 원리를 써요. 근데 레이저 토닝의 엄밀한 어떤 정의는 얼굴이 밝아지는 것 플러스 피부가 점점점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걸 다 통합적으로 그냥 레이저 토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제네시스는 피부 안에 일정한 열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단백질 구조가 깨졌다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돼요. 그게 3개월, 6개월, 10개월 동안 천천히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피부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시술을 통해서 피부 톤이 밝아지고 점점점 문제가 안 생기는 이런 원리들이 적용돼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피부들이 하면 안 되는 피부들이 있습니다. 우선 레이저 토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토피 환자나 건선 환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하게 되면 각질의 턴오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 속도를 갖게 되는데, 아까 전에 아토피 환자라든지 건선 환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런 각질의 턴오버에 디스오더가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각질이 분화가 일어나서 탈락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분화되는 양이 너무 적고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두꺼운 각질이 막 만들어져서 탈락을 하고 뭔가 피부 장벽이 망가진 현상들이 막 외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고의로 이제 레이저 토닝을 해서 자꾸 떨어뜨리게 되면 피부는 엄청 건조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토피 환자나 건선 환자, 뭔가 각질의 턴오버에 문제가 생겨버렸던 환자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토닝을 권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제네시스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속 시간이 길어야지 환자한테 그만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죠. 유지기간도 중요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한 명을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걸린다면 이분한테 비용을 적게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비싼 시술이라는 것은 뭐냐? 시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환자를 못 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술비를 단가를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시술들이 대부분 결과물이 오래 가고 더 좋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여러 개의 레이저, 복합 레이저를 이용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양을 증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겐 양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콜라겐 1이고요. 두 번째가 콜라겐 3인데 이거의 비율이 적당할 때 일반적인 젊은 피부, 건강한 피부가 유지가 돼요. 콜라겐 1은 열을 넣어서 바꾸는 시스템의 콜라겐이고 콜라겐 3는 피부를 두들겨서 흔히 말하는 메카니컬 데미지 또는 아코스틱 데미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컨비네이션 됐을 때 가장 건강한 피부가 만들어지고 일반적으로 콜라겐 타입의 반감기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졌다가 절반으로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15년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지고 피부가 손상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하려면 정상으로 만들어졌던 피부가 한 30% 가까이 소실돼야지 피부가 다시 나빠지고 있구나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반감기가 15년이었으니까 한 30% 정도 나빠지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를 예측해 보면 적어도 7, 8년 정도 걸리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알려진 게 제네시스 시술인데 정상에 가깝게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시 본인이 나빠졌다고 인지하는 데는 한 7, 8년 정도,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성비 시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관리가 안 되고 뜨거운 물 같은 데 자꾸 닿거나 붉어지는 현상을 하거나 각질 제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피부 손상을 계속 일으키는 분들은 그보다 한 1, 2년, 2, 3년은 짧아질 거예요. 피부과 시술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걸 안 한다고 어떻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경 안 쓰고 살려고 하면 신경을 안 쓰는 거지만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뭔가 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남이 내 얼굴에 여드름을 보는 거,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들이 내 얼굴에 흉터를 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내가 계산해서 금액으로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술할 수 있으면 무조건 시술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치료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크다라고 인지를 하면 절대로 멈춰 있지 말고 당장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피부과를 찾는 거, 실력이 좋은 피부과를 찾는 거는 개개인의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시술이 있는데 동네에서 친구들이랑만 얘기하다가 그런 시술이 있는 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하고 싶어도 그 결과값을 만드는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낮은 시술의 결과값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병원을 찾아서 좋은 데를 가고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남들의 모든 걸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봤을 때 이 병원에 신뢰간다, 그런 병원이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찾고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병원을 가서 결정을 할 때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그 병원에 대한 신뢰가 간다 그러면 치료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항상 먼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부작용 때문에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얻는 경우에는 자기가 받는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술 전후 결과 사진이 많은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는 핑계를 대기도 해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가리고 전후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정도 결과를 낸다고 환자한테 보여드리는 건 문제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나요? 초상권 침해도 되지 않는데. 많은 전후 사진을 보고 신뢰감이 갈 때 치료를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고민이 되면 빨리빨리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피부를 갖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채널을 찾아서 들어와서 영상을 보지 않거든요. 벌써 이 영상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려내야 될지 모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신 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당신의 인생에 너무 많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